당뇨 전 단계까지 합해서요 2천만 당뇨 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근육이 있으면 식사하시고 나서 혈당이 쭉 올라갈 때 이제 우리 근육이 포도당을 다 납치해서 제거를 해주는데 이게 근육이 없으니까 혈중에 계속 당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는 계속 높아지고, 이렇게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경도인지장애, 치매까지도 갈 수 있고, 마지막이 인슐린 수준이 높으니까 암까지 걸릴 확률이 높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세상이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건강, 그 다음에 요즘 40대 되니까 이 노안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40대부터 시작된다. 그래갖고 얘기를 해서 요즘에 이제 건강 콘텐츠를 좀 준비해 봤는데, 우선은 통증이라는 측면에서 유독 한국인에게 허리,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무릎 통증,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랑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나요? 이게 뭐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 대비 좀 더 많이 나타나나요? 그 목, 허리, 무릎, 발통증, 이것은 이제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아주 유명한 질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비했을 때. 앉아있는 직업이 우세를 띄고 그래,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앉아가지고 그냥 모니터 앞에서 그냥 계속해서 모니터 주시하면서 편집도 하고 개발도 하고, 요것 때문에 좌식 생활이 확실히 늘어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서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는 것, 뻣뻣해지는 것, 이거 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또 심해지죠. 통증은 그냥 단지 근육만 뻣뻣해지고 약해져서 오는 건 아니고요. 자세가 변해서 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초고도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절에서 통증을 느끼는 이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통증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휴식, 운동 사이에서 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점은, 저는 사실 휴식과 운동 플러스 마사지도 여기 좀 해당되지 않아요? 마사지를 좀 더 편하게 누군가 나를 맞습니다. 이제 스트레칭 해주는 느낌도 있잖아요. 일단은 휴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증이 왔을 때는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분들이 그냥 뭔가를 해서 그걸 해소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런 시도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쉬셔야 됩니다. 예전에 농경사에서는 밭일하다가 허리 아프면 아랫목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서 좀 한 2, 3일 쉬면 허리 다시 나아서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출근하셔야 되고 업무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이거 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다가 더 염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몸이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식하자. 휴식한 이후에 가볍게 움직이면서 회복하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약간 마사지 또는 근막이완, 스트레칭 이런 것들은 늘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허리가 아플 때 말씀하신 대로 흔히 하는 스트레칭이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스트레칭을 좀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아플 때까지 해야 시원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뭔가 막 찢어지고 늘어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미 그쪽에 염증이 왔는데 그 염증을 좀 달래면서 치유될 수 있게, 회복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거를 더 건드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움직여야 되는지 안전한 범위를 모르니까 운동이라는 이 명목하에 조금 더 무리해서 더 큰 통증을 얻게 되는 경우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건강할 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통증이 느껴지고 그럴 때는 그냥 쉬는 게, 그렇죠. 그 원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보통 여성분들도 그렇게 남성분들 특히 어릴 때 초, 중, 고 때 많이 뛰어놀고 운동도 하다 보니까 이 팔이든 다리든 다쳐서 기부스를 때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 기부스라는 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 부위를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쓰게 하면 어쨌든 몸이 자가 회복 치유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낫게 하는 거랑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회복의 원리랑 비슷한 걸까요?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 과정이잖아요. 초반에 진짜 움직이지 않아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움직이지 않고 뭔가 이 조직이라고 하는데 다친 부위가 치유가 될 수 있게 뭐 혈관도 제대로 깔리고 염증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지난 다음에 가볍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과정을 너무 일찍 움직인다든지 아예 안 움직여서 움직여야 될 시기까지도 그냥 지나가도록 안 움직이면 이건 나중에 회복될 때 또 굉장히 힘듭니다. 저 그럼 만성 통증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단 한 가지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만성 통증을 가지신 분들은 근육이 경직
돼 있을 수 있다. 즉 근육이 뻣뻣해져 있을 수 있다. 반대로는 또 근육이 약해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을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움직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움직이지 마시지 말고 가볍게 그 관절 부위나 그 관절 위나 아래 부위를 가볍게 움직이고 스트레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신 분은 어깨를 막 건드리기보다는 목을 살살 움직이는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면 제가 직접 어깨는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위에 관절과 아래 관절을 움직이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어깨를 또 살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내가 아픈 부위를 너무 염증나게 하지 말고 여기랑 다 붙어 있거든요. 어깨에 붙어 있는 근육이 또 목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 붙어 있는 근육이 또 등에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비상 상황이 아닌 관절을 가볍게 움직이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움직였는데 막 날카로운 페인, 통증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중단. 하다가 막 붓는 것 같고 막 변색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힘을 못 쓰겠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참고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참아가면서 하면 훨씬 좋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목 디스크 환자에게 목을 펴기보다 가슴을 펴라고 조언하시는 걸까요? 좀 그렇죠. 이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작가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을 디스크 환자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 목 못 움직이는데 벌써 제 얼굴에 염려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가슴 한번 펴봅시다. 그리고 구부려 봅시다.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또 목을 살짝 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식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부위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 아픈 부위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에 힘을 미세하게. 빼게 되는 거. 예, 이렇게 되면서 움직이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레칭을 얘기해 주셔서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사실 혼자 하면 잘 안 하게 되니까 되게 쉬운데 되게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요걸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라든가 요가 같은 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운동이 좋다고도 알지만 어떤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요 운동은 좀 이 통증과 연계해서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운동 자체, 지금 말씀하신 필라테스나 요가는 그 운동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움직임 자체도 너무 좋은데요.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30대 이후부터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 몸은 뻣뻣해지기 시작하는데 필라테스나 요가 동작에서 요구하는 허리를 펴거나 구부리거나 어깨를 쭉 뻗거나 내리는 동작이 지금 중년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가동 범위를 많이 요구하는 동작일 수 있죠. 이미 뻣뻣해져 있는 상태인데 선생님께서 그걸 계속 해내라고 강조하시면 내가 마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그럼 몸이 뭐 더 하게 되죠. 네네. 그때 그 뭐 순간 소리가 난다거나 그렇죠. 뭔가 그 순간 한 번 잘못한 것. 그러니까 한 번 레슨 받으면서 한 번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가서 한 3개월 쉬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김작가 TV에서 말씀드리면 좀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셔야 된다. 그래서 회원님의 몸에 경직도나 뻣뻣함 그리고 불편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인체 해부학적으로도 잘 알고 운동 생리학적으로도 잘 알아서 무리가 되지 않게끔 운동을 줄 수 있는 뭔가 개인별 맞춤별 맞습니다. 맞춤형으로 김 작가님이 딱 어깨가 180도 나와야 되는데 120도 나온다 그러면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엔 다 180도 올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장기적인 운동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 이런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맞춤형을 해주는 선생님도 만나야지만 사실 2030 때는 몸들이 건강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50대 이후 분들은 필라테스라든가 요가를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내 건강을 좀 해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 몸이 아닙니다. 40대 초반만 돼도 슈퍼맨인 줄 압니다, 자기가. 나 왕년에 이랬어. 그래서 그 기구 잘못 탔다가 그냥 인대 막 파열되고 뼈 부러지고 이런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격동적인 운동은 아니다 보니까 자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안전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나이와 우리 건강 상태가 문제일 수 있다. 문제일 수 있다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그 통증에서 저희 개인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면 제가 작년에 마라톤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매달 한 200~300km씩 뛰었거든요. 아주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10km를 뛰어도 5km는 뛰고 5km는 그냥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가급적. 근데 제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교토에서 풀코스 마라톤이 있다 보니까 12월에 1월에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했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12월 1월이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뛰는 건 해도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을 또 잘 안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스트레칭은 발을 해야 되는데 막 스트레칭은 막 이 상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뛰었는데 신발은 제가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문제가 쿠셔나 위주로 신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추운 날씨에 경직된 근육에서 준비 운동 없이 너무 많이 뛰니까 족저근막에 걸린 거예요. 이제 교토 풀코스 마라톤을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일단 나가서 그냥 뛰었어요. 약을 먹고 완주했죠. 왜냐 함께 간 멤버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취소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인생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커졌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조금씩 마라톤 뛰다가 이게 안 낫더라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해 통증 있는데 뛰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격파, 그거 있잖아요. 정형외과 가면 해주는 거, 그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사지 같은 것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휴식하면서 충격파 요법 받고, 마사지 받고 하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좀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족저근막에 많은 분들 요즘 러닝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발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족저근막이 있는 건데, 그 근막이라는 이 결합 조직에 실제적으로 영상의학적인 염증이 보인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염증제 좀 드시면서 이 염증을 해결하는 지금 그런 치료, 정형재활의학과에서 주는 치료를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니까 그렇게 되면서 특히 근막은 탄력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탄력이 트레이드 마크인데 여기를 또 안 움직이고 있으면 그렇죠? 좀 뻣뻣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쭉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탕 감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염증이 생겼으니까 아프죠. 근데 계속 아프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치료가 되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치료가 거의 되면서 염증이 빠질 때쯤 가볍게 움직이는 발바닥 운동, 발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예전 같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좋으니까 몸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하면서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걷는 것부터 하고 걷는데 염려가 없고 그러면 이제 가벼운 조깅, 슬로우 조깅 한 1km를 내가 이렇게 뛰어볼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재활이죠. 예, 선수들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 누군가가 붙어가지고 요거를 빨리 그라운드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인내하시면서 하나하나 너무 무리하지 말고 과정을 지나가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족저근막은 요즘 워낙 러닝이 트렌드니까 많은 분들 앓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잘 안 낫는 거예요? 엄청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리가 뭐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제가 스포츠 의학 전공을 미국에서 하고 또 지금도 스포츠 의학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의학은 제가 의사로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의학은 이제 이미 의료진들과 요 스포츠를 전공했던 사람들 간의 협력입니다. 이 근막을 좀 봤더니 이 근막이 잘 안 낫는 이유가 혈관, 여기를 고쳐줘야 되는 이 혈관이 다른 근육이나 다른 구조에 비해서 적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여긴 잘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무릎으로 우리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을 자꾸 대야 되니까. 그렇죠. 또 쓰게 되니까. 완전히 아직 안 낫는데 여전히 또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슈도 있죠. 그럼 혈액순환하기 위해서 혹시나 뭐 그 찜질방이라든가 그렇죠. 따뜻한 찜질과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체해 충격파도 도움이 되고요. 가볍게 사실은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아예 안 움직이면 발가락 안 구부렸다, 된다. 발가락 폈다 막 이러면서 탄력을 회복하는 그런 재활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좀 근육 여쭤보려고 하는데 근육연금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시던데 100세 시대 근육이 최고의 자산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두 가지 이유인데요. 걷는 것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진짜 일이 커지더라고요. 커집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지금 80 가까우신데 걷는 게 힘드니까 걸을 때는 붙는 식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잘 못 걸으시니까 와 이건 화장실부터가 문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데일리 라이프, 그래서 맞아요.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업무 보시고 일어날 때도 힘들고요. 계단을 꼭 안 올라가더라도 거실에서 안방으로 가는 거나 현관문 나가는 것도 힘들고 현관문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모빌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가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걷는데 흔들렸다. 그러면 아까 아버님 얘기하셨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낙상이 되면 지금 70세 이상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 넘어졌다 그러면 그중에 한 반 정도, 한 40%라고 외국 데이터는 그러는데 그분들이 넘어지면 고관절 뼈가 부러집니다. 대퇴뼈가 골절되는 거죠. 그러면 골절되는 사람들 10명만 놓고 봤을 때 그중에 4명은 안타깝게 40%는 12개월 안에 돌아가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뭐 연금이다 이렇게 막 치장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필수적인 겁니다. 80대, 85세까지 정말 가족에게 불편감을 끼치지 않고 또는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내가 건강하게 언제까지 해낼 수 있느냐. 네. 이거는 지금 자산 보유도 굉장히 좋겠지만 나는 그러한 근육이 있는가. 맞습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당뇨 전 단계까지 합해서요, 작가님, 2천만 당뇨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당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단계 너무 많아요. 탕후루 때부터. 근데 이 근육이 있으면 식사하시고 나서 혈당이 쭉 올라갈 때 이제 우리 근육이 그 혈당들을 다 슈거라고 그러잖아요. 포도당을 다 납치해서 제거를 해주는데 이게 근육이 없으니까 혈중에 계속 당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는 계속 높아지고 이렇게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여기도 좀 예전처럼 클리어하다 이렇게 좀 기억도 잘하고 뇌 기능이 좀 좋은 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치매까지도 갈 수 있고 마지막이 인슐린 수준이 높으니까 암까지 걸릴 확률이 높다. 근육은 안 넘어지게 해주고 혈당을 낮춰줘서 좋은 대사 기능을 갖게 해서 만성 질환에 대사성 질환에 안 걸리게 하니까 근육 지금 뭐 계속 해줘야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노년에 이렇게 넘어지신 분들이 12개월 내에 돌아가신 확률이 몇 %로 하셨죠? 그게 40%입니다. 미국 데이터가 40%고 아마 우리나라가 25에서 30% 나올 겁니다. 근데 넘어지셔서 골절이 된 거랑 돌아가시는 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대퇴의 이 고관절, 이 뼈는 혈액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은 넘어지면서 엄청난 큰 트라우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단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넘어져서 못 걷게 되는 이 상황. 이것이 조기 사망을 부른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5가지 근육은 뭐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5가지 근육이 뭐냐? 똑바로 세워줄 수 있는 이 척추 기립근.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시청자분들. 반지게 하는 골룸. 골룸. 골룸이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똑바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립근.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우리 지금 앉아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걸으려면 이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고 앉고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또 큰 근육이라고 하는 대퇴사두근. 네, 여기군요. 여기가 이제 혈당 저수지라고 합니다. 이게 설탕 저수. 뭐 드셔도 빨리 이쪽에다가 설탕을 넣을 수 있게. 예, 이렇게 하고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발 근육도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에서 어떤 근육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발의 내재근인데요. 발이 아까 말씀하신 넘어지지 않게끔 센서가 여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다가 살짝 뭐 중심을 잃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큰 근육들로 얘를 교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빨리 그걸 알려줘야 되고 여기가 빨리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발 근육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 근육,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척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 엉덩이, 마지막에 이제 물을 따려고 해도 팔 근육 운동. 예, 팔 근육이 또 우리 삶에서 중요합니다. 이 5가지를 그럼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하여튼 어찌됐건 하루에 막 헬스장 가가지고 50분씩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만 이런 근육을 올릴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기립근, 대퇴사두근은 스쿼트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이거 스쿼트를 그냥 한 45분마다 10개씩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개씩 앉았다 일어났다만 이렇게 해도 연구에 의하니까 혈당을 내리는데 너무 좋다. 한 30분, 40분 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근육을 지키시고 이쪽에 있는 근육은 꼭 푸시업을 안 해도요. 이런 책상에 이렇게 대고 잠깐 작가님도 무슨 방송하시다가 요거를 물론 앉아서는 하면 안 되죠. 서서 여기다가 대고 우리가 옛날에 그 기압 받는 자세로 잡고 요렇게 왜냐면 완전히 밑에 내려가서 하면 훨씬 힘드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요 근육들을 좀 사용해 줘야죠. 발 근육을 우리가 자극하기 위해서는 스태퍼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을 제가 지금 들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발을 교대로 이렇게 자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만 해도 발바닥 그리고 발등도 자극을 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가 조금 리듬감을 넣어서 더 빠르게 튕길 수 있게 용수철처럼 이게 이제 첫 번째 운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아무래도 스쿼트 운동인데요. 스쿼트 운동은 많은 분들이 아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양쪽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요. 요만큼만 내려오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가지 말고 무게중심은 약간 앞쪽으로 끌고 오면서 스쿼트 운동 할 수만 있다 그러면 10회부터 20회까지 이렇게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하고 대퇴사두근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미니 런지라고 그래서 이것도 손 이렇게 놓고요. 이런 식으로 한 발만 놔서 스쿼트 하는 동작처럼 이렇게 딱 내려왔을 때 여기하고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10회에서 20회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코어나 허리 근육도 자극을 잘 받습니다. 그 다음 의자를 활용해서 아까 제가 드렸던 뒤꿈치를 싹 들어요. 이렇게 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버티기 10초. 예, 이렇게 되면 발가락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힘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초 버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볍게. 예. 근데 중요한 건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목, 발,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이렇게 챙기고요. 제가 팔 근육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푸시업 자세는 힘드니까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만 많이 내려가지 말고 요만큼만. 보셨죠? 예, 근데 만약에 힘이 많이 딸린다. 그럼 다리 하나만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여전히 팔에 힘이 꽤 들어갑니다. 10회. 요거는 팔은 힘드니까 10회 정도 하시게 되면 5대 생존 근육을 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척추, 팔, 엉덩이, 대퇴사두근, 발바닥 이 부위에 뭔가 무게를 지르면 어떤 충격을 줘서 운동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군요. 근육을 실제적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6개월 안에 1kg, 1.5kg 내가 키워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내 몸에 근육을 붙여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근육이 30대 중반부터 매년 감소하는 건가요? 여성분들은 30대 초반에부터 매년 1%에서 2% 감소하고요. 저희는 조금 늦게 옵니다. 저희 남성분들은 한 30대 후반에 매년 1%에서 2%씩 빠지는 건데요. 이게 근력을 빼는 겁니다. 계단 올라갈 때 힘들게 하는 거고요. 빠른 근육부터 빼니까 느려집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자꾸 예전에는 등 근육이 좀 좋으면 이렇게 하고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자꾸 구부러지게 됩니다. 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 근갑수증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 뭐 이런 건 좀 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근육이 잘 유지되려고 그러면요. 근육은 이제 빠지는 이 작용과 근육을 채워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단백질 합성을 해주고 여기서 계속 근육이 빠져나가는 게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요. 이 빠져나가는 게 단백질 합성시키는 것보다 더 많으면 근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단백질 합성을 돕고 이 근육을 진짜 만들어주는 이러한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근육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고 이제 조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전에는 계단 막 열차 타고 내리셔서 플랫폼에서 출구까지 나가시는데 에스컬레이터 사람 너무 많이 기다리는데 옛날에는 걸어 올라가자 그랬는데 옛날에는 뭐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위에까지 올라갈 생각하니까 그러면 조기 증상이 오면 그게 바로 온 거고 걷는 게 좀 느려진다. 예, 그리고 뭔가 조금만 2시간 앉아있으면 허리 아파온다. 이런 것들이 다 근감소 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근감소증을 방치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과는 좀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비만이 아니신데 뚝뚝하지 않은데 자꾸 혈당이 높게 잡히는 거죠. 예, 음식을 드셔도 혈당이 높게 잡히니까 졸립고 기력이 없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당뇨 증상이라고 하지만 근육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움직이기 원치 않고 운동하러 나가기 싫고 웬만하면 앉아서 뭔가 보고 싶고 근육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딱 봐도 나이 들어 보이는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리도 O다리가 되고요. 예, X다리도 되고요. 약간 이렇게 구부정한, 목은 뭐 앞으로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옆에서 봐도 좀 건강하지 않은 자세죠. 작가님이나 저나 오늘 처음 딱 뵀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작가님, 아유, 반갑습니다. 늘 지켜보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스포츠의학 교수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굴은 좋은 화장품 써서 너무 이쁘시고 탄력 있는데 가만히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그러면 예전에 70, 80대 걷는 것처럼 걷는 거. 이게 지금 치명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